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인수분해는 어떤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인수분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곱으로 나타낸 그 다항식 하나하나를 인수라고 해요. 소인수분해와 비교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12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인수분해를 한다면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12를 곱으로 분해한 거예요. 그리고 소수인 곱이죠. 소수인 숫자들의 곱. 이걸 소인수분해라고 하죠. 그러면 인수분해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는 다항식이 있다면 이 식은 x-2, x-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다항식인데 다른 다항식의 곱으로 다시 만든 거죠. 이게 인수분해예요. 그리고 x-2, x-3을 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인수분해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곱셈 공식 배웠잖아요. 곱셈 공식 이렇게 가면은 곱셈 공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떤 것인지 인수분해는 다항식을 또 다른 다항식의 곱으로 분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는 단계를 볼게요. 인수분해는 여러 가지 형태도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떤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 봤어요. 인수분해 1단계 공통인수로 묶는다. 모든 항을 다 묶을 수 있는 공통인수가 있다면 공통인수를 묶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공통인수를 묶고 뭐 없으면 안 묶고 그 다음에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인수분해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봐야 됩니다. 인수분해 공식은 곱셈 공식이에요. 곱셈 공식을 반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곱셈 공식으로 전개한 모양의 식이 있는지 자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알아보긴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곱셈 공식을 옆에 펼쳐놓고 뒤져보면서 해봐도 돼요. 공식이 생각이 처음에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곱셈 공식으로도 안 된다 하면 항이 만약에 4개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항을 2개 또는 3개 한 개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거는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할 텐데 일단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 정리가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다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이 있다. 그러면 그 식은 치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수가 짝수만으로 이루어진 식이 있으면 치환을 하거나 합차의 꼴로 바꾸게 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뒤에서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낮은 차수인 문자에 대해서 내린 차순으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인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인수를 하게 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단계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을 치환으로 하는 부분까지를 문제로 풀어볼 거고 나머지에 있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뒤에 그래서 인수분해 첫 단계 공통인수로 묶는다. 어떤 식이든 간에 살펴봐야 돼요. 공통인수가 있는지 무조건 그거부터. 그래서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로 묶는 겁니다.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이죠. 반드시 외워야 돼요. 모든 책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설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곱셈 공식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외웠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곱셈 공식 아직 안 외웠으면 외우고 다시 와야 돼요. 어차피 곱셈 공식 거꾸로니까 곱셈 공식 외우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항이 4개일 때는 2개 또는
세개 한 개로 묶습니다. 그리고 공통 부분이 있는 시간 치안으로. 자, 그럼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1번. 공통 부분을 묶을 수 있는 식이네요. 보니까 1번. x 더하기 y 보이죠? x 더하기 y로 묶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인수인 것은 2번이 있네요. 2번. 2번은 곱셈 공식으로 아마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볼게요. 인수분해 공식 중 중학교 때 외웠던 공식들이에요. 4x제곱. 4x제곱은 2x를 제곱한 거죠. 그리고 9는 3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2개 곱하고 2배 하면 12x 나오죠. 그러면 2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자, 반대로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또 볼게요. 3a를 제곱한 거죠. 그리고 b를 제곱한 거죠. 곱하고 2배 하면 6ab이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네요. 그러니까 3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25x제곱 5x를 제곱한 거죠. 2y의 제곱. 그리고 곱하고 2배 하면 20xy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5x 마이너스 2y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합차로 인수분해 되죠. 3x 플러스 5 3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 됩니다. 3번은 고등학교 와서 배운 공식들이네요. 어떤 공식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식은 대부분 사실 어느 정도는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볼게요. a 세제곱 마이너스 8 a 세제곱 a를 세제곱한 거고 8은 2를 세제곱한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어떤 공식이 떠오르나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 공식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2죠.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2번은 64x 세제곱은 4x 세제곱이죠. 그리고 27y 세제곱은 3y 세제곱이죠. 그리고 더하기. 그러면 여기서 떠올려야 될 공식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죠. a 더하기 b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을 떠올려야 하죠. 그래서 이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4x 더하기 3y 16x제곱 마이너스 12xy 더하기 9y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3번 볼게요. 자, 그래서 1, 2번을 보면은 보니까 세제곱이고 항이 2개죠. 그러면 이 공식 떠올려야 한다는 거. 3번 볼게요. 3번은 세제곱이 모양이 있긴 있는데 항이 4개죠. 항이 4개면 떠오르는 공식이 있나요?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공식이 있고, 또 하나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세제곱이 있고 항이 4개면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a 세제곱. 끝에 거부터 볼까요?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3a 제곱이 되는지 볼게요. 3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2. 그럼 6a 제곱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3 곱하기 a 곱하기 b제곱 4죠. 그러면 12a 나오네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공식 되는 거죠. 그래서 a-2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요. 또 볼게요. 8a 세제곱은 2a를 세제곱한 거고, b는 b 세제곱, 그리고 3a 제곱, a 제곱하면 4a 제곱이죠. 그리고 b 하면 12a 제곱 b가 나오죠. 그리고 3a, a는 2a, 그리고 b제곱, 그러면 6a b제곱 나오네요. 그러니까 2a 더하기 b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세제곱이 만약에 문제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공식,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긴 공식, 그건 세제곱이 3개짜리 공식도 하나 뒤에 있죠. 그런데 많이 나오는 공식은 아니고 지금 나오는 이게 많이 나오는 공식이니까 반드시 외워야 돼요. 뒤에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4번 볼게요. 인수분해 하시오. 또 어떤 공식이 있냐면 제곱비 3가지 종류 문자로 이루어진 거 하나밖에 없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자, 이거밖에 없네요. 볼게요. 2b의 제곱이죠. 그리고 그러면 a, 2b, c 이렇게 쓸게요. 근데 이제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인 게 있으니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니까 b하고 c가 부호 같고 a는 무조건 플러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여기도 x랑 y랑 4z제곱은 2z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또 여기도 보면 y가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y가 있는 y랑 곱해진 애들이 다 마이너스죠. 이렇게 되죠. 제곱. 부호도 잘 봐야 돼요. 5번 인수분해 하시오. 항의 개수를 세보니까 항의 개수가 4개죠. 예, 항의 개수 4개네요. 그리고 보니까 두 개씩 묶어볼게요. 앞에 2개를 x제곱으로 묶으면 x 더하기 a가 나와요. 뒤에 2개는 마이너스 4a 제곱으로 묶었더니 마찬가지로 x 더하기 a가 나오네요. 그러면 공통이 또 나오죠. x 더하기 a.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a제곱. 그러면 x 더하기 a. 합차로 더 되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야 돼요. 소인수분해도 끝까지 다 해야 되니까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6번 다항식 미식을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된다. 네모안에 알맞은 식을 구하면 그랬네요. 또 4개죠, 항이. 근데 2개씩 되나 하고 봤는데 공통이 안 보여요. 2개 하기에는. 그럼 3개 한 개요. 그러면 3개 한 개로 묶을 때 3개짜리는 어떤 애를 묶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로 뒤에 거 묶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yz 플러스 4z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y 마이너스 2z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또 뭔가 보이나요? 제곱의 마이너스. 자, 그럼 합차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y 마이너스 2z 그리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2z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이 있으니까 네모는 이 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2z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치환하는 것부터 다음 시간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